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군대 내 가혹 행위들을 계기로 모병제 도입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쟁점 알아봅니다. 경북 도내에 낡고 오래된 저수지들이 많지만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땜질식 처방에 그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진에 있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관련 벤처기업의 요람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추석 선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지역 농특산물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한 우리 지역은 오늘도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맑고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안동과 의성 등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북부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날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일요일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지만 늦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원하는 사람들만 군에 가도록 하는 제도,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병제 논란의 쟁점과 도입 가능성을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뒤에 모병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찬성하는 쪽입니다. 모병제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군 모병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고 SNS 등을 통해서도 모병제를 둘러싼 찬반 토론이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가혹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 도입이 과연 군대 내 폭력 등 각종 문제를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발적 의사로 군대에 온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폐쇄적 조직 문화가 사라지고 폭력 행위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모병제 도입론자들의 시각입니다.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서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인간다운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고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1년 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 군대에서도 군대 내 폭력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의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나 또 병들 사이에 그런 인권에 관한 이런 게 확고해야지 사고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런 게 모병제 한다고 완전히 그게 해결책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찬반 의견은 국방 예산을 놓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갈 경우 현재보다 25%가량 국방비가 더 든다는 반대론과 60만 군대를 30만으로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찬성론이 분분하고 군인 수를 줄이면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주장과 현대전에서 군인 수로 국방력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 국면, 출산율 저하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등 모든 현실을 고려한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달서구 송현동 청소년 수련원에 현장 시장실을 열고 달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송현동 지역 용도 변경과 이월드 워터파크 조성 관련 문제, 학산공원 환경 개선, 버스 노선 변경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받을 예정입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개의 시군이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월급도 못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경북의 자치단체는 15곳이나 됐습니다. 군 지역이 12곳이었으며 시 단위인 안동과 상주, 영주도 자체 수입으로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 대구의 경우 남구와 서구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 조금 많이 내렸다 싶으면 저수지 2개 터지지 않도록 걱정해야 하는 것이 경상북도 내 저수지 현황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실제 예산 배정은 인색한 땜질식 처방에 그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태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경주의 산대 저수지 2기 터져 상가와 차량이 침수되고 주민이 대피하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청송군 구천 저수지 둑 일부가 함몰됐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예방과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영천 괴현 저수지는 붕괴 조짐이 있다며 주민들이 이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무시됐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저수지 이상이 있다고 작년에 봄에서 한 가을에 한 3회 정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영천시에다가 제기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그걸 해주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괴현 저수지는 올해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B등급, 그러니까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붕괴돼 안전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우리나라 저수지 3개 가운데 한 개꼴인 5,500여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78%가 50년 이상 된 낡은 것입니다.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위험한 저수지도 319개나 됩니다. 제방에 누수가 있다든지 주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D등급으로 해서 미흡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은 당장 보수가 시급한 135개 저수지를 올해 선볼 예정이지만 확보한 예산은 100억 원뿐입니다. 저수지 하나에 7,400만 원이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낡고 위험한 저수지가 쥐레처럼 경북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도 인색한 예산 배정에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언제 또 둑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어제 낮 대구에서 불안한 하천에 빠져 초등학생 남학생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실종됐던 여동생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금호강 지류인 동화천 부근에서 9살 이모양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사고는 이군 남매를 포함한 어린이 4명이 하천 주변에서 놀다가 물에 휩쓸려 일어났는데 실종됐던 이모양이 물에 빠지자 오빠가 여동생 이양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 2명 모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과적 단속 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과적 차량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과적 단속 장비 고장은 620여 건입니다. 이는 월 평균 14.4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총 12억 9,300여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고장이 발생한 영업소는 영천 영업소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김포, 대동 영업소가 각각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사고 현장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대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원 위치 송신기 확보 비율이 대구는 1.7%, 경북은 2.4%에 불과합니다. 박 의원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소방 장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에 있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관련 벤처기업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기술 연구와 생산 설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연 안반 해수를 이용해 기능성 음료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사업 전망은 밝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자체 공장을 갖지 못하다 최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마련한 임대형 공장에 입주했습니다. 안반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첨가하는 공정도 연구원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팀에서도 지원이 많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나 그런 것 등등 해서 여기 박사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15개 입주 기업의 기술 연구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만 생물 계면 활성제 등 60여 건. 개발한 제품은 감태를 이용한 항비만 소재와 해파리에서 추출한 기능성 화장품 등 31개에 이릅니다. 해양생명자원은 아직 국제적으로 연구가 부족해 원천 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영세한 벤처기업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기업체들이 적극적인 어떤 노력과 활동, 그리고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연구원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외에도 키토산 생균제 제조 등 유망 사업을 위탁받아 자생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분야입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연구 개발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대구 지역 학생들은 국어 영역은 강하지만 영어 영역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분석 결과 대구는 국어 영역에서 1, 2등급 비율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수학은 A와 B형 모두 4위, 영어는 A형은 4위, B형은 6위로 나타났습니다. 구 군별로는 수성구가 모든 영역에서 1, 2등급 비율이 상위 30개 지역에 포함되는 전국 5개 시군구 가운데 하나로 분석됐고 다음으로는 중구와 달서구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과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24살 장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고인 장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많아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장 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 모 씨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 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 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해는 또 추석 선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실 텐데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지역 농특산물이 인기라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게 익은 홍로, 추석용 사과가 포장 박스에 정성스레 담깁니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2013년 대통령상, 올해는 2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안동사과. 이른 추석으로 출하량을 걱정했지만 빠른 개화와 고온 현상으로 넉넉히 물량을 마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쏟아지는 물량에 야간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바쁩니다. 4만 세트 정도 전국 각지에 대형 유통마트, 백화점을 납품할 계획이고 한 금액으로 1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빠질 수 없는 햇 곡식들도 인기입니다. 현미 등 잡곡의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에만 이 잡곡 세트로 6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금씩 다양하게 먹길 선호하는 요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맞춤형 소량 포장으로 구성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웰빙 시대에 접어들면서 백미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건강을 찾다 보니까 잡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 소주와 간고등어,
산약 등 30여 개에 이르는 지역 농특산품의 주문이 밀려드는 가운데 안동시는 추석을 맞아 1만 5천 건의 농가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11월에 중동과 인도, 중국에 종합무역사절단을 보냅니다. 전기전자와 철강, 자동차 부품과 보안 장비, 의료용품, 석유, 가스 설비 등 수출 가능성이 큰 제품을 생산하는 대구, 경북 중소기업으로 무역사절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인도에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중국에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각각 10개 업체를 파견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대구시 국제통상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에서 간포간 국도 등 경북도 내 4개의 국도 개설 공사가 연말까지 끝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착공에 3,400억 원이 투자되는 경주에서 간포간 18km의 4차로 확장 신설 공사가 올 연말까지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도 34호선 안동에서 기란간 14km와 국도 20호 청도의 풍각 화양간 6.5km 등 경북도 내 4개 구간 41.2km의 국도 확장 공사가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제7회 대구 국제재즈 페스티벌이 오늘 아양아트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오늘 저녁 7시 프린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며 임미성 퀸텟 등 국내 6개 팀과 쇼 피클러, 찰리정 퀸텟 등 미국 2개 팀 등 8개 팀이 아름다운 재즈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영진전문대학교가 160년 전통의 광학,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독일 자이스의 공인교육센터와 기술연구실을 유치했습니다. 영진전문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 7고 글로벌 캠퍼스에서 자이스 한국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협약식과 자이스 공인교육센터 개소식을 갖습니다. 영진전문대 7고 글로벌 캠퍼스에 들어서게 될 자이스 공인교육센터는 자이스가 개발한 고급 3차원 측정기 교육과 기술 지원 등 지역 제조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구미공단 내 동양산업 주식회사를 경북권 최초로 내일체험 공제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내일체험 공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과 핵심 인력 장기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일정 금액을 2대1의 비율로 적립하고 만기 재직 시 이를 근로자가 복리이자와 함께 지급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때는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한낮에는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반면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또 안동과 의성 등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22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문경과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되고요. 안동과 의성, 예천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 28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해수욕장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는데요. 일요일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